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보통 신들이 먹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테오브로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테오스라고 하는 거 그리스어로 신을 뜻하는 거고요. 브로마는 음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먹는 음식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뭐 이게 10대 슈퍼 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다크 초콜릿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저희가 이 그 카카오를 활용하게 된 거는 한 15년 정도 또 환자들 시기지도 하면서 굉장히 영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식품이라서 오늘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 코코아, 뭐 초콜릿 되게 그 명칭에 대해서 혼돈스러운데요. 원래 그 카카오는요, 여기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카카오 열매예요. 색깔이 약간 노란데 보통 이제 굉장히 짙은 뭐 젓갈색 이런 걸 떴다가 이게 이제 익게 되면 노란색으로 이제 색깔이 좀 변하게 되고, 이 파트를 이제 팥을 깨면은 여기 이제 이게 카카오 빈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물로 이제 세척하고 난 다음에 발효통에 의해서 이제 발효를 한 5일에서 7일 동안 발효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볶게 되거든요. 그 볶은 콩을 우리가 이제 볶은 카카오 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툭툭 치게 되면 그 껍질이 벗겨져요. 우리가 보통 땅콩의 겉 콩깍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땅콩 껍질이 있듯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껍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순수한 그 카카오 빈을 약간씩 으깨게 되죠. 으깨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카카오 닙스, 얘도 뭐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카카오 빈을 볶아가지고 으깬 상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씹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으깬 거를 우리가 닙스라고 하고요. 얘를 맷돌로 곱게 가른 거를 우리가 페이스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죽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여기 이제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죽 같은 형태로 계속 이제 곱게 갈게 됐는데, 이 페이스트를 저온에서 이제 굳게끔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카카오 커버처 또는 이제 초콜릿 커버처 이렇게 이제 단어를 써요. 이 커버처 이렇게 만든 커버처는 100% 다크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질도 섞여져 있지 않은 순수한 카카오 갖고 있는 영양물질 그대로 담고 있는 초콜릿 덩어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카카오 버터를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쭉 빼서 낸 것을 우리가 이거 그 우리가 보통 카카오 버터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예. 카카오 버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파우더를 만든 걸 우리가 흔히들 이제 카카오 파우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럽 같은 데는 카카오 파우더나 코코아 파우더나 거의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분을 짓자고 한다면 다크 초콜릿 그 자체를 파우더로 만든 건 카카오 파우더라고 표현하는 게 좋고요. 그건 이제 카카오 버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버터를 다 이제 다 제거하고 나온 것이 이제 코코아 파우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버터를 제거할 때 자연 물리적인 힘으로 제거하게 되면 한 20%에서 22% 정도의 지방들이 여기 이제 섞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코코아 파우더 분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영양 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핵산이나 때문에 어떤 유기용매를 이용해가지고 쫙 빼내고 난 껍데기는 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의 그 깻묵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깻묵을 파우더로 가른 것들은 사실은 영양학적인 가치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제빵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그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초콜릿은 이런 100% 다크 초콜릿이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초콜릿은 이 초콜릿에다가 그 초콜릿은 그 코코아 분말이 있죠. 이게 이제 지방을 거의 다 제거한 분말에다가 경화유를 넣고 뭐 우유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단맛을 내는 물질들을 섞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시중에서 파는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카오를 가지고서 만든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영양 물질이 얼마큼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크게 세 종류의 나무 품종이 있어요. 이 크리올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콜럼버스가 그 중남미 쪽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중미 쪽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이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맛도 되게 좋고 향도 좋지만 현재 얘가 그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전 세계 한 1%에서 한 5%? 그 정도만 현재 남아 있고요. 이 포라스테로라고 하는 요 품종은 주로 남미 쪽에서 되게 많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충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 신맛과 쓴맛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물질들을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맛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라스테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현재 많이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라든지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나가 있는 게 이 포라스테로고, 크리올로라고 하는 품종하고 포라스테로를 교배해가지고 좋은 장점만 끄집어낸 게 트리니타리오라고 하는 이 품종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한 19%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얘가 약간의 좀 프리미엄급 이 카카오 품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카카오빈이 갖고 있는 영양 물질은 크게 그 필수 지방산이 한 50%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35%, 38% 정도가 있고, 각종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그 파이토케미칼, 식물 내지 화합물들도 되게 많아요. 식물이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영양 물질 한 40여 가지가 넘는 굉장히 그 풍부한 영양 물질들을 이제 함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리 효과를 보게 되면 보통 혈전을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성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염, 항산화, 항암 이런 성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 있죠. 알러지를 억제하는 항알러지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 우리가 보통 녹차 속에 들어가 있는 카테킨 중에서 EGCG라고 하는 카테킨이 가장 항산화력이 뛰어난데, 이런 건 주로 이제 지질계, 우리가 보통 세포막이라든지 핵막이라든지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막 구조들인데, 그게 전부 다 그 진지질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카테킨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 중에서 이 트리토판이라고 아미노산, 우리가 이제 보통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을 이제 합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식물 속에 되게 많은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얘가 트리토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철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혈 작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기도 하고요. 카페인은 원래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카카오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그렇게 함량이 높지 않아서 인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카페인하고 좀 비슷한 물질 중에 하나가 테오브로마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가 이제 강심작용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의 이완이라든지, 그러니까 혈관을 굉장히 이완 잘 시켜주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역할도 되게 잘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그 식이지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테오브로마인이에요.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쾌감 중추를 활성화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뭐 밑에도 써 있지만 사랑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각성 효과도 좀 있고,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엔돌핀 같은 이런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죠. 이런 거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가 원래 중남미 사람들한테는 남자들의 굉장히 그 좋은 식품, 남성들한테 되게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지는데,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서 카카오에다 설탕을 섞었을 때 나는 굉장히 그 맛있는 그 풍미 때문에 여성들의 이제 음식이 됐지만, 원래 중남미 사람들한테는 남성을 위한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그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유리지방산이 되게 많아요. 유리지방산은 이제 중성지방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지방산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감염을 예방한다든지 살균 작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설명할 때 제가 이 올레산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이게 올레산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스테아르산이라든지 팔미트산, 식물들도 스테아르산이나 팔미트산이 있는데 이게 사람 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양질의 그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줌으로써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가 갖고 있는 그 크로젠산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항산화 또는 이제 지질계 산화를 억제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지방을 많이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크로젠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카카오에 똑같이 크로젠산이 되게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근데 크로젠산하고 또 비슷한 물질 중에 하나가 카페산인데 이것도 역시 항산화 작용하고 항암 작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섬유소가 제가 35% 38% 정도 있다라는데 특히 이 헤미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서 굉장히 효과적인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그닌 같은 거는 이제 발암 물질을付着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하고 또 이제 장의 정장 작용이라든지 뭐 운동을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카카오 음식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거의 15년, 16년 정도를 써오면서 환자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권했던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먹게 되면 이제 커피를 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카카오 빈 파우더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차도 마실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우유를 타가지고 끓여서 먹게 되면 이거 우리가 보통 핫초콜릿이라고, 물론 여기에다가 설탕 넣어야지 돼요. 이거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도 먹어도 되고 점심 저녁 언제든지 먹어도 돼요. 취침 전에 좀 드시게 되면 장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아침에 이제 배변하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만약에 우유에 대해서 유당 알러지가, 유당 불내증 같은 거가 있는 그런 케이스는 뭐 산양유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몬드유라든지 두유 같은 걸 활용하셔서 드셔도 되게 효과적이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보통 GI 지수가 낮은 거가 뭐 아가베 시럽이라든지 아니면 팜슈거 같은 걸 쓸 수가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까 얘기한 뭐 크로젠산이라든지 카페산이라든지 이런 산성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신맛이 좀 나요. 저는 원래 커피 마실 때 신맛 나는 산미 맛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산미 맛 나는 커피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카카오가 이 산미 맛이 되게 좋아요. 이 산미를 없애려면 높은 온도에서 볶아버리게 산미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영양소의 파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산미가 좀 있는 것들을 없애는 데 있어서는 유기농 설탕을 쓰게 되면 산미는 많이 좀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뭐 아가베시라든지 팜슈거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원당이라든지 뭐 제거리 또는 뭐 이 유기농 설탕 같은 거 활용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이제 스프 같은 건데, 스프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라떼, 뭐 고구마 라떼 뭐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참프라또, 이거 스페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 메뉴예요. 이건 이제 그 멕시코 사람들이나 중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따뜻한 음료고 거의 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추러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추러스 같은 거 찍어서 먹는 그런 음료 같기도 한데 보통 이거를 옥수수 가루 갖고서 만들었어요. 근데 옥수수 가루가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가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잘 안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카카오 빈을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은 부족했던 영양을 다 채워주고, 그다음에 일정한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서 굉장히 합당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콜릿 베이스의 정통 아토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옥수수가 베이스로 돼서 먹는 음료들을 뜻하는 건데, 여기다 이제 초콜릿을 넣어서 먹게 되면 굉장히 영양적인 음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귀리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밀가루 같은 걸 같이 섞어가지고 약간 단맛 나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힐링 푸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 뭐 이거 혈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당 성분을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데, 저는 이 카카오차를 마실 때는 거의 설탕 넣지 않고 먹어도 되게 맛있게 잘 먹어요. 우리가 뭐 원래 커피도 크림 설탕 다 넣었다가 요새는 거의 대부분 아메리카노 형태로 블랙으로 먹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그런 식으로 드셔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 맛이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기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잘 실천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오늘도 이투입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